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은 2024년 10월 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캠퍼스 신문은 어제 인도네시아 국회 개원 소식 이모저모를 사진 화보로 특별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에서 29년까지 국회의원으로 인도네시아 입법부를 이끌어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제 몇 대 국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024년부터 29년 임기의 국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를 보는 눈은 우리나라와 별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평에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무도 당당히 거대한 몸짓의 신인 국회의원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국민들은 아직도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국회의원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국민은 다 어디 가고 의원들만 이렇게 보무도 당당히 행진을 하느냐 그러면서 국민들은 다들 놀라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면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조코이 대통령과 무하마드 샤리푸딘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선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지켜보고 있는 사진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고 예쁜 모습의 여성 의원들이 3명이요 축하하는, 자기들이 국회의원 된 거를 축하하는 이런 셀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DPD, 그러니까 지역대표회의 총회 장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후보인 술탄 나자무딘이라고 하는 의원은 대패대 총회에서요, 나탈라 마틸리티 하고 대패대 지도부 선출을 두고 뭔가 이견이 생긴 모양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24년에서 29년 회기의 인도네시아 국회 출발은 물루스하다, 즉 다시 말해서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는 좀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임 국회의장을 지낸 바 있는 뿌안 마하라니가 신임 국회의장으로 재선출되었습니다. 아마 국회 의석수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골카르, 그린드라, 민주당 등은 뭔가 정치적 타협을 빼대빼와 하고 있는 것, 혹은 브라보와 타협을 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다고 신문은 말합니다. 뿌안 마하라니 신임 국회의장은 자기 어머니 메가와티 수카르노 부트리처럼 빨간색 의상으로 차려입고 국회의사봉을 상징적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댔습니다. 이어서 국회 조직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가운데 투쟁민주당의 뿌안 마하라니가 국회의장이 있고, 그리고 부의장의 그린드라당의 수푸미 다스코라는 분이 있고요. 골카르당의 아디스 까디르가 부의장, 그리고 또 하나의 부의장의 나스뎀당의 시아안 무스토파, 그리고 빼카베 당의 쭈쭌 아흐마드가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부의장에는 판당과 민주당 출신이 없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아마도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부의장을 선임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판과 민주당은 빠지고 있는 것이죠. 의장이나 부의장 모두 전직 국회의원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선 내노라 하는 대학 출신들이라는 점이 막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장인 뿌안 마하라니는 스마랑에 있는 디포네고로 대학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부의장인 수푸미 디스코는 반둥 이슬람대학교 법학 박사고, 아디스 까디르는 수라바야 대학교 법학 박사면서 시안 무스토파와 쪼준 아흐마드는 두 분 다 반둥에 있는 빠자자란 대학교 정치학 박사 그리고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뉴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메가와티와 프라보가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메가와티는 프라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프라보는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좋다, 취임 전이라도 좋겠다는 것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합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의장으로 재선된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을 건넸지만은 지금 그린드라당 자문위원이기도 하면서 브라보의 남동생으로 그린드라당을 거의 실권을 쥐고 있는 하심 조조 하디쿠스모라고 하는 분은 이 브라보와 메가와티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벌써 7차례나 만났지만은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프라보는 테우쿠마르에 사는 그 메가와티 사저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발리 투쟁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브라보가 참석을 했고, 국회에서 열린 빼대빼당 실무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중부자와 마글랑 육군사관학교 스카르노 동상 건립식에도 같이 갔고, 국방부 스카르노 동상 건립회의, 그리고 메가와티 판차실라 이념 개발기관 운영회의에 의장으로 있을 때 메가와티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메가와티가 그 판차실라 이념 개발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있을 때에도 메르데카 궁에서 같이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만났지만은 별 성과가 없이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거로 그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심의 불만은 이제 브라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 메가와티가 브라보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 같은 내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브라보는 뿌안이 국회의장으로 재선임되고 다수당이 된 메가와티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뭔가 브라보로부터 정치적 이권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경제 문제를 놔두고 그저 정치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나마 오늘 컴파스는 디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과 제조업 부진에 대해서
경보를 발령하는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과 제조업 부진이 상당히 위험 신호에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국내 및 글로벌 수요 약화로 제조업 경기가 3개월 연속 위축됐는데 마지막 9월 달에도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9월에도 전월 대비 0.12%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디플레이션은 4개월이 아니라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디플레이션이 사람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은 뭐 잘 알 수 없으나 경제학자들은 그걸 확인하려면 통계청이 내놓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라든지 음료, 담배 등의 그 소비 외에 닭고기도 이번에 그 디플레이션 발생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여간 9월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1.84%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통계 수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중에 하나인 낮은 영역이죠. 1.5에서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84%니까 뭐 그리 큰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진과 디플레이션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신에는 나토 사무총장으로서의 루테라고 하는 분은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같은 목소리로 한데 묶어서 내느냐 하는 것이 나토 사무총장의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일본은 9월 사임계를 냈죠.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고요. 자민당 소속의 그 이시바 방위상이 후임에 임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국회는 다시 해산되고요.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여간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카르타 전체 실업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남아있는 실업자 중에서는 청년 실업자가 유독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것도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년층과 고등학교나 직업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들이 자카르타 실업자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잡힌 공개 실업자 수는 55만 명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대거 실업자가 되는 데는 그만큼 교육을 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덜 받은 사람들은 잡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고등학교 이상을 나온 청년들은 교육을 더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그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젊을수록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 가용임금이 기대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젊은이들이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코이 대통령의 10년 동안의 업적 자랑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 인프라 사업이 이렇게 되면은
조코이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것은 MB 대통령처럼 무슨 건설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인식되는데, 무려 조코이 집권 기간 중에 인프라 개발 사업은 총 521개나 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로 옮긴 것도 큰 자랑거리의 하나였지만은 그거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조코이 대통령은 항공 분야에서 26개의 공항을 새로 건설을 했고 64개의 공항을 리모델링, 그러니까 수리하고 확장하고 개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육상 운송 분야에서 각 도시의 터미널을 구축했고 또 재개발을 했으면서 페리 항구 건설 재건 사업도 103건을 했고요. 철도 건설에도 55개 철도 노선을 새로 깔았고 25곳을 다시 수리했고, 그리고 해상 운송은 28개 신항만을 건설했는데 또 165개 항구는 재개발 사업을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코이 대통령은 자박 횡단 고속도로를 완공해서 지금은 족자와 솔로를 연결하고 있는데 수마트라 종단 고속도로도 일단 아체에서 메단까지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놓은 대통령으로도 기억되고 싶은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중국 자본으로 건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도 적자투성이긴 하지만은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도 조코이 대통령이 놓은 최초의 인도네시아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